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활동에 대한 국제기구의 거듭된 우려와 관련해 북한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잇따른 북한 당국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세계 각국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핵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지적과 관련해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17일 BOA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유엔 총회의 IAEA 연례 보고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for serious concern. The continuation of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s deeply regrettable.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며 핵확산 금지 조약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협력하고 사찰단의 부재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사에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의 해커들이 7개 유명 국제 제약사와 백신 연구자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주요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표적은 대부분 미국과 한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 위치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들이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북한의 해킹에 대해 미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분열적이고 파괴적이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각국 정부들과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북한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주한미군 주둔이 영내 군사적 유연성과 역동성 등 투사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에 대한 미국 중앙정보국 CIA 최신 평가를 전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에서 CIA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정상 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것으로 북한 기술의 완성도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다코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북한을 적극적인 영내 도발적 행위자로 지목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은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provides another example. I believe in March alone for this year conducted 9 major missile tests. Developing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can now easily range the totality of the United States itself. 우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실제 핵을 얼마나 보유했든 매우 역량 있는 장거리 공격 무기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이는 미국의 적대국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이 지난해와 비교해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위협 행동 부문은 5개 단계 중 3번째, 위협 역량 부분은 5단계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등에서 여러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른 상하원 선거를 마치고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22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 등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안건들이 모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같이 갑시다 법안과 대북제재 강화 법안,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 등 모두 22건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회기에 모두 31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 가운데 약 30%인 9건만 처리된 겁니다. 미국 의회의 회기는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하는 안건은 내년으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이번 회기는 상원이 다음 달 18일, 하원은 다음 달 10일에 종료되는데 다음 주 추수감사절 휴회를 제외하고 남은 올해 의정 활동 기간은 2주에서 3주에 불과합니다. 하원은 한반도 관련 안건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원은 11월 18일 본회의에서 21개 안건을 심의한 뒤 채택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미한동맹과 관련된 결의안 2건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미한동맹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과 민주당의 톰 소지 하원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입니다. 수우지 의원의 결의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단연 단위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돼 채택될 전망입니다. 하원의 이번 안건 심의는 그동안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 사이 제기됐던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I am worried based on previous com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negotiation that has gone over how much South Korea should pay for our presence there. I am worried about that fraying a very important alliance, as I said earlier. 하지만 나머지 20건의 안건들은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지난해 초 상정한 한국전 종전촉구 결의안은 현재까지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51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고 가장 오래 계류된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까지 초당적 지지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이어 상정한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는 지난해 말 제정된 원비원법에 이어 의회의 추가 대북 제재법이 될지 주목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장기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상하원 동반의 같이 갑시다 법안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 하원의 푸에볼로 반환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철 폐촉구 결의안,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법안 등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11월 3일 선거에 쏠린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 그리고 미북 협상 교착 상황 등의 영향으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전화 통화를 갖고 지속적인 미한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밀러 장관 대행이 지난달에 열린 제52차 미한안보협의회 결과를 논의하며 미한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장관 모두 미한 양국 간의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미한 동맹의 상호 안보 이익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을 추구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18일 보도자료에서 밀러 장관 대행이 미한 동맹을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모범 동맹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한국의 인터넷 금융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킹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제사이버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유럽에 본부를 둔 국제사이버보안업체 이셋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북한 라자루스 해킹 조직에 감염된 위즈베라 베라포트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프로그램 공급망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즈베라 베라포트 프로그램은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 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을 한국인 다수가 사용하는 만큼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에 대응해 보안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종교 자유 탄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타릭 마무드 아마드 외교차관은 16일 북한 내 종교 박해 문제와 관련해 영국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는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영국 정부는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매우 부족하다는 강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구금과 폭행,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 취약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종교나 신념의 자유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차관은 또 영국 정부는 지난 7월에 발효된 2020 세계 인권 제재 법규에 따라 북한의 종교 박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사례별로 영국 정부의 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